에프섬 솔트는 사실 소금이 아니라 마그네슘 황산염이라는 미네랄 화합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국의 작은 마을 에프섬에서 400년 전 한 농부가 우연히 이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우물에서 퍼 올린 쓴맛 나는 물이 피부 발진을 가라앉히고 복통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이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곧 이 단순한 물질은 유럽 전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연요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해도 왜 많은 어르신들이 관절이 뻣뻣하고 피로가 가시지 않는 걸까요? 혹시 따뜻한 물에 발이나 다리를 담그는 것만으로 통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마음까지 편안해질 수 있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에프섬 솔트에 마그네슘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에프섬 솔트의 진짜 효능과 이 단순한 미네랄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이유를 낱낱이 밝혀드립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사들과 연구자들이 이 물질을 권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에프섬 솔트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물론이고 왜 이 제품이 집에 꼭 하나쯤 있어야 하는지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도와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건강한 삶을 함께하는 우리 커뮤니티에 구독으로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주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네라고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에프솜 솔트는 겉보기엔 그냥 흔한 하얀 결정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마그네슘 황산소로 이루어진 아주 특별한 광물 화합물입니다. 이 결정들을 따뜻한 물에 넣으면 서서히 녹아내리며 마그네슘과 황산염 이온으로 분리되는데 바로 이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와 에너지, 그리고 이완 반응을 조절하는 데 깊이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인체 내에서 무려 300가지 이상의 생리 기능에 꼭 필요한 요소로 신경과 근육 사이에 전기 신호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러한 신호 전달에 오류가 생기고 근육은 쉽게 경직되며 온몸이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충분한 마그네슘이 공급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로 전환됩니다. 한편 황산염은 또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하며 조직 속에서 단백질이 형성되는 데도 관여해 치유와 회복에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마그네슘은 긴장을 풀고 안정을 주는 작용을 하고 황산염은 정화와 회복을 돕는 작용을 하며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특히 에프솜 솔트를 따뜻한 물에 넣고 족욕이나 반신욕을 할 경우 물의 온기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이때 마그네슘과 황산염이 피부를 통해 몸속과 교감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뭉친 압력이 완화되고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배출되며 몸의 회복력이 촉진됩니다. 에프솜 솔트가 정말 흥미로운 이유는 너무나 단순해 보이면서도 그 안에 담긴 효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피부에 머무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몸속과 화학적으로 작용하며 우리 몸의 신호 전달과 균형 복구에 영향을 주는 방식은 아직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에게 연구 주제로 남아있을 만큼 과학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프솜 솔트가 주는 건강 효과 중 첫 번째는 바로 근육과 관절의 통증을 부드럽게 완화해주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쑤시고 아프다는 불편함이 아니라 이 통증의 본질은 염증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은 점점 더 많이 만들어내고 반대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성분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골관절염이나 만성 근육통 같은 증상이 노년기에 특히 흔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그네슘 황산염, 즉 에프솜솔트가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실험실 연구가 아니라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도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한 임상 연구에서는 에프솜솔트 젤을 서로 다른 농도로 나눠 일반 진통제인 디로낙과 비교한 결과 단 3%의 낮은 농도에서도 관절 통증 완화 효과가 약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마그네슘이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 경로를 진정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의 분비를 낮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유명 의료기관인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염좌나 타박상 뭉친 근육, 뻣뻣한 관절, 일상적인 통증 완화에 안전한 조격용 솔루션으로 마그네슘 황산염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에프솜솔트를 녹이면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물의 온기로 인해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다른 하나는 마그네슘 황산염이 염증 부위에 작용해 통증을 누그러뜨리는 효과입니다. 피부를 통해 얼마나 많은 마그네슘이 실제 흡수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계의 의견이 갈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봐도 경증부터 중간 수준의 통증에는 에프솜솔트 조격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통증을 줄여주고 뻣뻣함을 풀어주며 움직임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다음에 관절이 뻐근하거나 근육이 욱신거릴 때 혹은 멍이 심하게 들었을 때 복잡한 약이나 처방보다 따뜻한 물에 에프솜솔트를 풀어 간단히 조격을 해보세요. 의외로 몸이 기다려온 진짜 회복은 그렇게 아주 단순한 습관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에프솜솔트의 효능은 바로 변비 완화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가장 불편해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변비인데, 단순히 화장실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넘어서 복부 팽만감과 묵직함 반복되는 좌절감까지 동반되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수분을 꾸준히 마시는 등의 생활습관 개선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당장 급한 상황에서 빠른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죠. 이럴 때 에프솜솔트가 응급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에 타서 먹는 방식으로 섭취하면 마그네슘 성분이 장내로 수분을 끌어당겨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배출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삼투성 완화제라고 부르며, 실제로 에프솜솔트를 활용한 이 방식은 병원에서도 수술 전장 청소나 급성 변비 치료에 단연간 사용되어 왔을 만큼 신뢰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의학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복용 후 30분에서 6시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방법이 매일 사용하는 일반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비라는 증상 자체가 수분 부족이나 섬유질, 결핍 잘못된 식습관 등 더 깊은 문제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화제를 자주 사용하면 장의 자연적인 운동 기능이 약해지고 결국 의존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에프솜솔트를 통한 변비 완화는 반드시 의사의 조언 아래 정말 급할 때 한정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그네슘 황산염을 과다 복용하면 설사나 탈수,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고 이는 심장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복용이 필요할 경우 정량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복용 후에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에프솜솔트는
빠른 해결이 필요한 순간에 쓸 수 있는 보조 수단으로만 생각하시고 일상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야말로 진정한 해결 책임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효능은 스트레스 완화와 수면 개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드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쉽게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한 채 뒤척이거나 머릿속이 복잡해 밤새 깨어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밤중에 여러 번 눈을 뜨고 다시 잠들기가 쉽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화학적인 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을 조절하는 핵심 미네랄 중 하나가 바로 마그네슘인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 잠들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멜라토닌 생성을 돕고 긴장을 유발하는 코르티솔을 낮추며 근육까지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도 마그네슘 섭취가 불면증 완화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수면 유지 시간이 길어졌으며 밤중에 깨어나는 횟수도 줄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에프솜솔트가 여기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따뜻한 물에 녹인 에프솜솔트는 마그네슘과 황산염 이온을 방출하는데, 잠자기 전에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면 이 마그네슘 일부가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신경계의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프솜솔트 목욕을 한 사람들 대부분이 스트레스가 줄고 기분이 차분해지며 잠이 깊어진 느낌을 받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요즘 일부 치료법에서 에프솜솔트를 가득 녹인 물 위에 몸을 띄우는 부유 테라피가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법은 깊은 이완 상태를 만들어 스트레스와 통증을 줄여주며 마치 몸과 마음이 동시에 풀어지는 느낌을 줍니다. 여기에 따뜻한 물의 열 효과까지 더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며 몸은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빠르게 받게 됩니다. 잠들기 전 20분 정도 에프솜솔트로 족욕이나 목욕을 하는 것만으로도 밤이 한층 평온해지고 아침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이어지는 뒤척임과 지친 새벽이 반복된다면 잠들기 전 작은 습관 하나를 더해보세요. 복잡한 약도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따뜻한 물과 에프솜솔트가 당신의 밤을 바꾸고 다음 날을 더 편안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강하고 빛나 보이는 것은 단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편안함과 자신감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점점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며 붉어지거나 자극에도 더 민감해집니다. 바로 이런 변화가 시작될 때 에프솜솔트가 조용히 등장합니다. 마그네슘 황산염은 몸속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피부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사용법이 아주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에프솜솔트를 물에 희석해 세안수로 쓰거나 천에 적셔 부드럽게 피부에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고 피부 속 염증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에프솜솔트를 녹인 물의 입자는 아주 곱지만 천연 스크럽처럼 작용해 거칠어진 피부를 자극 없이 정리해줍니다. 일반 화학 성분이든 각질 제거제처럼 피부 장벽을 무리하게 벗기지 않고 필요 없는 죽은 세포와 막힌 모공만을 부드럽게 정돈해줍니다. 그 결과 피부는 한층 매끄럽고 밝아 보이게 됩니다. 임상 피부학 저널에서도 부드러운 각질 제거는 피부의 자연 회복 주기를 촉진하고 보습제의 흡수력을 높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그네슘 자체는 피부 내부에서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여드름이나 습진조기 노화의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실제로 2017년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성분이 피부 수분을 높이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관찰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에프솜솔트 속 황산염은 피부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밖으로 끌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모공을 막고 자극을 유발하는 찌꺼기를 정리해 민감한 피부를 더욱 안정시켜줍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 모든 효과를 아주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에프솜솔트 하나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과한 사용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 1회 또는 2회 정도로 충분합니다. 사용 후에는 보습제를 꼭 발라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마무리해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피부가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되며 나이에 관계없이 자신있게 거울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에프솜솔트의 효능은 무릎 통증과 다리 부종 완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관절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마모되고 관절염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 종일 서 있거나 많이 걸은 날이면 다리와 발목이 붓고 무거운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런 상태를 체액저류, 즉 부종이라 부르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쉽게 발생합니다. 이럴 때 간단하면서도 세대를 거쳐 내려온 전통적인 민간요법 중 하나가 바로 따뜻한 물에 다리를 담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족욕에 에프솜솔트를 함께 사용하면 효과는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족욕 그 자체로도 혈관이 확장되어 혈류가 증가하고 조직이 이완되지만 여기에 50에서 100g의 에프솜솔트를 추가해 물을 무릎 높이까지 채우면 단순히 발뿐 아니라 종아리와 무릎까지 회복작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의 온기는 혈액순환을 도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에프솜솔트 속 마그네슘과 황산염은 삼투압 작용을 통해 조직 내 불필요한 수분을 끌어내며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진행 중이지만 꾸준히 사용해본 이들의 경험에 따르면 정기적인 족욕은 무릎 주변의 뻣뻣함을 줄여주고 다리의 붓기를 덜어주며 무거운 느낌까지도 가볍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꼭 나이 든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20대나 30대 직장인들도 주 1회 또는 2회 이 습관을 들이면 다리의 피로가 확실히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다음에 무릎이 조이듯 아프거나 다리가 이유 없이 무겁게 느껴질 때 복잡한 약이나 고가의 치료법보다 이 단순한 방법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물과 에프솜솔트 한 줌만으로도 내 몸에 다시 가벼움과 편안함을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에프솜솔트의 효능은 발냄새를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민망한 수준을 넘어 발냄새는 피부 표면에서 세균이 활발히 증식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세균들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하며 특히 땀과 각질을 먹이로 삼아 번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땀 조절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일수록 이런 세균의 번식 환경이 더 잘 형성되곤 합니다. 실제로 냄새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박테리아는 발가락 사이의 틈이나 신발 안쪽 같은 공기 흐름이 적고 습한 공간에 숨어 지냅니다. 하지만 에프솜솔트를 활용하면 이 세균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대야에 에프솜솔트를 반컵 정도 녹인 후 10분에서 20분 정도 족욕을 하면 소금이 피부에서 과도한 수분을 끌어내고 표면을 건조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수분이 적어지면 세균이 숨을 곳도 줄어들기 때문에
냄새 유발의 주요 원인이 차단되는 것이죠. 물론 에프솜 솔트가 강력한 살균제처럼 세균을 모두 없애주는 것은 아니지만 세균이 활동하기에 불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족욕 이후의 관리입니다. 발을 깨끗이 씻은 후 특히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말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는 수분을 가두지 않는 가벼운 보습제를 사용하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도 습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발을 번갈아가며 착용하고 통기성 좋은 양말을 신으며 신발 안쪽을 자주 건조시켜주는 습관까지 더해지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간단한 족욕 습관을 주 1회에서 2회 정도 실천한 후 신발 냄새가 확연히 줄어들고 발이 끈적이지 않으며 양말을 신을 때의 자신감까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단지 냄새 제거만이 아니라 생활 속 불편함을 줄이고 내 몸을 보다 편안하게 가꿔주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에프솜 솔트의 작용은 운동 후 회복과 수술 후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격한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이 무겁고 뻐근해지며 욱신거리게 되는데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근육 섬유에 아주 미세한 손상이 생기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응은 몸이 근육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만 그 통증이 불편함을 유발하고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수술 후에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절개 부위 주변 조직이 단단히 굳고 부어오르며 움직임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불필요한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부드럽게 돕는 것입니다. 에프솜 솔트, 즉 마그네슘 황산염은 오래전부터 항염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스포츠 의학 분야의 여러 연구에서는 마그네슘이 근육 경련을 줄이고 회복 시간을 단축시키며 운동 후 무너진 전해질 균형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따뜻한 물에 에프솜 솔트를 풀면 마그네슘 이온이 방출되며 피부를 통해 일부 흡수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흡수량에 대해 논쟁이 있지만 많은 운동선수들과 물리치료 전문가들은 따뜻한 물과 마그네슘이 결합되었을 때 느껴지는 완화 효과 때문에 에프솜 솔트 족욕이나 목욕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젖산 같은 노폐물 제거를 도우며 마그네슘은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켜 경련과 통증을 완화합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사람에게도 그 효과는 마찬가지로 유용합니다. 특히 관절 주변의 붓기를 줄이고 수술로 인해 제한된 움직임 속에서도 근육이 굳지 않도록 도와주며 절개 부위가 어느 정도 아문 뒤에는 혈류를 개선하고 조직 회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형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는 의료진이 에프솜 솔트 족욕을 조심스럽게 권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이란 단순히 육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수술 후 또는 운동 후의 회복 과정에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라는 정신적인 부담도 함께 따라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안정시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더 나은 숙면을 유도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회복 전반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계를 넘는 운동에 도전하고 있든 아니면 수술 후 몸을 회복 중이든 에프솜 솔트 목욕은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통증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며 움직임을 되찾도록 돕는 자연스러운 회복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다시 부드럽고 차분하게 되돌리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습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에프솜 솔트의 효능은 바로 균 감염 예방과 갈라진 뒤꿈치의 회복에 관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꿈치 갈라짐을 단순히 보기 싫은 미용상의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외부 유해균이 침투하기 쉬운 열린 문과도 같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특히 피부가 찢어진 틈 사이로
곰팡이균이나 세균이 침투할 경우 고령자에게는 통증뿐만 아니라 감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고 건조해지며 면역 반응 역시 느려지기 때문에 회복 속도도 늦어집니다. 바로 이럴 때 에프솜 솔트가 작지만 확실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가들과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갈라진 뒤꿈치를 에프솜 솔트 물에 담그는 것만으로도 3가지 중요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 통증과 자극을 줄여주고, 둘째로는 두껍게 굳은 각질층을 부드럽게 만들어 치유를 도울 수 있으며, 셋째는 곰팡이와 세균이 살아가기 불편한 피부 환경을 조성해 더 이상의 감염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곰팡이는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하며 피부의 아주 작은 틈에 숨어 번식합니다. 에프솜 솔트는 피부 속 잔여 수분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죽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 곰팡이가 숨을 공간을 줄여줍니다. 세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그네슘 황산염이 강한 항생제처럼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해 외부균이 쉽게 뿌리내리지 못하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피부과 목욕 관련 논문에서도 에프솜 솔트와 같은 광물성 소금이 피부의 이온 균형을 되찾아 장벽 기능을 강화하고 손상된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뒤꿈치가 갈라지거나 같은 부위에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긴다면 단순한 보습이나 크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에프솜 솔트를 이용한 따뜻한 족욕은 단지 기분 좋은 온욕을 넘어서 피부 회복과 감염 방지라는 의학적 근거를 갖춘 관리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발 건강을 근본적으로 지켜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에프솜 솔트의 놀라운 작용은 바로 야간에 찾아오는 다리와 발의 쥐, 즉 근육 경련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한밤중에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날카로운 통증 한순간에 잠에서 깨게 만드는 이 경험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고통입니다. 이런 경련은 대부분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발생하는데, 이는 체내 마그네슘이 부족하거나 신경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나타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속 마그네슘 흡수율은 떨어지고 다리로 가는 혈류도 느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련이 점점 더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뒤틀리고 쥐가 나서 제대로 쉬지를 못한다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을 보충해주는 것만으로도 경련의 빈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경구용 마그네슘을 다루고 있지만 최근에는 피부를 통한 흡수를 중심으로 한 국소요법에도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에프솜 솔트를 활용한 족욕은 그 대표적인 예로 피부 흡수량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꾸준히 사용한 사람들의 후기에서는 확실한 체감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온열입니다.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지친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더 많이 공급해주며 젖산 같은 노폐물도 빠르게 제거해줍니다. 여기에 에프솜 솔트에 마그네슘이 더해지면 신경 자극을 안정화시키고 칼슘과 칼륨 같은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어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는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실천은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에 에프솜 솔트를 풀어 발을 15분 정도 담가주는 것. 이 작은 습관 하나로 한밤중에 고통스러운 쥐를 줄일 수 있으며, 만약 경련이 오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약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루틴으로 만들면 근육이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함께 높아져 아침에 한결 가볍고 개운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고 단순한 실천이 나의 밤을 평화롭게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에프솜 솔트의 다양한 효능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행히도 복잡한 장비나 고급 스파 시설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소량의 에프솜 솔트와 따뜻한 물, 그리고 잠깐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다리나 발을 위한 족욕을 할 경우 발목까지 혹은 무릎 통증이 있는 분은 무릎까지 잠기도록 물을 받아주세요. 여기에 에프솜 솔트를 반 컵에서 한 컵, 즉 약 50, 100g 정도 넣고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줍니다. 그 다음 15분에서 20분 정도 발이나 다리를 담그고 마친 후에는 반드시 물기를 깨끗이 닦아줍니다. 이 방법은 쥐가 자주 나는 분, 다리가 자주 붓는 분, 또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피로를 풀고 싶은 분들께 특히 효과적입니다. 만약 욕조가 있다면 전신욕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욕조에 따뜻한 물을 채우고 에프솜 솔트를 2컵 넣은 뒤 몸을 15, 20분 정도 담그면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장시간 비행을 한 후 시차 적응이나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족욕이나 전신욕 후에는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 한 잔을 꼭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관리용으로는 에프솜 솔트 한 스푼을 따뜻한 물 한 그릇에 녹여 부드러운 천에 적신 후 얼굴이나 팔꿈치, 뒤꿈치 등 거칠어진 부위에 가볍게 닦아주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천연 각질 제거제로 작용하며 자극 없이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하고 피부 자극도 진정시켜줍니다. 사용 후에는 보습제를 꼭 발라 피부 건조를 막아주세요. 아무리 좋은 효과가 있다 해도 주의사항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물이 너무 뜨거우면 예민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특히 당뇨병이나 말초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은 화상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에프솜 솔트를 경구용 완화제로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해야 합니다. 스스로 복용할 경우 설사 탈수,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심장이나 신장에 무리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족욕이나 전신욕은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 2, 3회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용 후에는 발이나 피부를 꼼꼼히 말리고 특히 뒤꿈치처럼 쉽게 갈라지는 부위엔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도 꼭 필요하니 족욕이나 목욕 후엔 물 한 잔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만약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심하거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합니다. 현기증이나 피부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저렴한 에프솜 솔트가 통증 완화, 근육 이완, 숙면 유도 등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수세기 동안 사랑받아온 이 자연요법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효과적인 이유는 바로 꾸준하고 안전한 사용법에 있습니다. 내 몸에 맞는 작은 습관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에프솜 솔트를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처음으로 그 진가를 알게 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꼭 필요한 분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한 추천 영상 2개가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서 계속 건강한 정보들 함께 알아가요. 같은 검은 콩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무릎 통증이 사라지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이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안에는 많은 분들이
평생 몰랐던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60대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고 70대에는 무릎이 제대로 굽혀지지 않으며 80대에는 마트에 다녀오는 것조차 큰일이 되어버리는 어르신들을 저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75세에도 등산을 다니고 80세에도 장을 보고 요리를 하며 젊은이보다 더 안정적으로 걷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 차이를 유전자나 운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한국영양학회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중장년층의 80% 이상이 검은 콩을 먹어본 적이 있지만 올바르게 섭취한 사람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효과를 못 보고 그냥 지나친 셈입니다. 제 이름은 김덕수. 올해 68이고 40년간 진료하며 제가 진찰해본 무릎은 여러분이 밥을 먹은 횟수보다 많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검은 콩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섭취 방법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물쇠라도 열쇠가 맞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듯 먹는 방식이 틀리면 효과는 없는 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검은 콩에 대한 진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히 짚어드릴 겁니다. 3가지 황금, 섭취법 최적의 시간과 양, 그리고 심지어 일부 한의사조차 모르는 전통 비방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10명 중 9명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하니 앞부분만 보고 넘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검은 콩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만든 계기가 되었는데 작년 겨울 서울에 큰 눈이 내렸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한 발 한 발 힘겹게 제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성은 유씨 동네 사람들은 모두 유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74살 평생 몫으로 살아온 분으로 젊었을 땐 나무 한 단도 거뜬히 들어올리던 힘이 있었지만 지금은 계단 한층 내려가는 일도 버거워 보였습니다. 유노인은 자리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 양반, 제 무릎이 아픈 지 벌써 10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침대 가장자리에 열분은 앉아 있어야 합니다. 발을 바닥에 디딜 때마다 무릎 안쪽에서 누군가 바늘로 쿡쿡 찌르는 것처럼 아픕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고 계셨습니까? 그 어르신은 이런저런 방법을 정말 다 해보셨다고 했습니다. 칼슘 보충제도 먹어봤고 약국에서 파는 관절 영양제도 몇 년째 챙겨 드셨답니다. 주변에서 검은 콩이 좋다더라 하니까 다시 희망을 갖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검은 콩을 다려 드셨다네요. 무려 3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실 때 유 선생님의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건가요? 평생 이렇게 아프기만 하다 끝나는 건가요? 그 물음에 저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검은 콩 어떻게 끓여 드셨습니까? 잠시 멍하니 계시던 유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뭘 따지나요? 그냥 물 붓고 푹 삶아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누라가 매일 2시간씩 푹 삶아줘요. 새까맣게 묽지도 않고 걸쭉하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 선생님, 그 새해 동안 드신 검은 콩.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헛수고였습니다. 유 선생님은 깜짝 놀라 물으셨습니다. 아니, 검은 콩은 그냥 푹 삶아 먹는 거 아닌가요? 뭐 다른 게 있어요. 저는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있죠. 아주 많죠.
선생님은 지금까지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신 겁니다. 몸에 좋으라고 드신 게 오히려 건강을 해쳤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오래 끓인 겁니다. 검은 콩에는 꽃색소라는 귀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인데 이게 열에 약해요. 물이 몇 도에 끓는지 아시죠? 100도입니다. 그 물에 2시간을 끓이면 꽃색소는 대부분 파괴됩니다. 남아있어봐야 서너 알쯤. 마치 신선한 딸기를 한 바구니 사놓고 2시간 동안 찜통에 쪄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안에 비타민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두 번째 실수는 국물만 마시고 콩은 버리신 겁니다. 유 선생님은 매번 콩이 너무 딱딱하다고 그냥 다 버리셨다 하셨죠. 그런데 검은 콩의 영양은 70% 이상이 콩알 속에 있습니다. 단백질도 미네랄도 다 콩 안에 있어요. 국물만 마시고 콩을 버리는 건 닭을 삶아서 육수만 마시고 고기는 통째로 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시간대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검은 콩을 드신다고 하셨죠. 검은 콩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신장 기능을 도와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밤에 먹으면 신진대사가 활성화돼서 오히려 몸이 뒤척이게 되고 잠을 설치기 쉽습니다. 즉, 보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기운을 더 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3가지를 다 말씀드리고 나니 유 선생님은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3년이나 먹었는데 전부 다 잘못된 방법이었네요. 그럼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드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방법이 맞으면 몸은 반드시 반응을 줍니다. 제가 옆에서 알려드릴 테니 그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손잡고 먹는 법을 다시 알려드렸고, 유 선생님은 그날 이후 새로운 방법으로 검은 콩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주쯤 지난 뒤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지팡이도 없이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눈이 반짝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건 기적입니다. 정말입니다. 아침에 무릎이 예전처럼 뻣뻣하지 않고 계단 내려갈 때도 손잡이 안 잡고 내려왔어요. 어제는 공원도 한 바퀴 돌았고요. 5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74세 유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울컥하셨습니다. 눈물이 맺힌 채로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이셨죠. 난 이제 이대로 살다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좋아질 수 있단 말이네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검은 콩이 얼마나 기특하냐를 강조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많은 경우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방법이 틀린 겁니다. 좋은 자물쇠를 갖고도 열쇠가 안 맞으면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자물쇠 탓을 할 게 아니라 열쇠를 잘못 고른 걸 돌아봐야 합니다. 검은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콩이 아니라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흑콩이라는 음식 많은 분들이 좋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좋다는 말,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좋은 걸까요? 그냥 막연히 믿고 먹는 것과 정확히 알고 먹는 것 사이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흑콩을 하나의 검은색 에너지 충전기라고 생각합니다. 크기는 작지만 그 속에 담긴 3가지 성분은 노년기에 꼭 필요한 보물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안토시아닌입니다. 이름은 조금 낯설지만 작용은 아주 직관적입니다. 혈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혈관은 오래 쓴 고무줄처럼 딱딱하고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탄력이 떨어지면 혈압이 자주 출렁이고 어지럼증이나 손발 저림 같은 증상이 따라옵니다. 안토시아닌은 그런 혈관에 보호막을 씌워주어
산성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연골을 만드는 기본 재료인데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르고 연골도 닳아 없어집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흑콩의 단백질은 식물성이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적고 흡수도 잘 됩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가볍고 튼튼한 재료를 쓰는 것처럼 흑콩은 노인의 몸에 딱 맞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세 번째는 미량 영양소입니다. 아연, 셀레늄, 철분 같은 이름은 생소하지만 이들이 부족하면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거나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이 생깁니다. 흑콩에는 이런 요소들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작지만 깊은 역할을 해냅니다. 이처럼 흑콩의 효능은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조상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 중에 검은색은 신장을 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은 뼈와 뇌, 다리 힘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요. 신장이 튼튼하면 뼈가 단단해지고 뇌가 맑아지고 다리도 힘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전통의학과 현대과학이 나란히 흑콩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흑콩은 신장을 보하는 검은 금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다만 알고만 있는 것과 실제로 제대로 먹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 먹는 법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황금 같은 흑콩 섭취법 3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대로만 실천하시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흑콩 두유입니다. 흡수가 빠른 방식이라 소화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께 딱 좋습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날 저녁 흑콩 한 줌, 약 30g 정도를 깨끗한 물에 담가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충분히 불려주세요. 다음날 아침 불린 흑콩을 두유 제조기에 넣고 적당량의 물과 함께 갈아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갈아낸 두유를 냄비에 붓고 끓이는데 끓기 시작한 후엔 3분에서 5분만 더 끓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하게 오래 끓일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오히려 영양소를 파괴하는 큰 실수입니다. 특히 흑콩의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열에 약하므로 오래 끓일수록 손실이 큽니다. 부산에 사는 69세 김말순 여사님도 원래는 혈압이 자주 올라가 160까지 치솟는 일이 잦았고 혈압약도 오랫동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따님이 제 영상을 보고 매일 아침 흑콩 두유를 직접 만들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2달간 꾸준히 이 방법을 실천했고 병원에서 다시 혈압을 체크했더니 수치가 안정되어 의사 선생님도 약을 줄여볼 수 있다고 하셨답니다. 김 여사님은 이 한 잔이 그 어떤 건강식품보다도 효과가 좋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해오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흑콩죽입니다. 매우 부드럽고 소화에 부담이 없어 특히 비위가 약한 분들이나 겨울철 천이 잘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게 적합합니다. 흑콩을 미리 불린 후 흰쌀이나 기장을 함께 넣고 일반 죽처럼 끓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요령은 흑콩이 살짝 갈라지는 시점에서 불을 끄는 것입니다. 너무 푹 끓이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기회에 따라 말린 구기자나 대추, 몇 알을 함께 넣으면 색도 곱고 맛도 좋아집니다. 강원도 평창에 사는 72세 박재구 어르신도 겨울만 되면 손발이 차가워 밤에 잠을 설치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흑콩 기장죽을 한 그릇 드신 뒤로는
손발이 훨씬 따뜻해졌고 잠도 더 잘 주무시게 되었답니다. 박 어르신은 이 흑콩죽이 집의 보일러보다 더 따뜻하다고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세 번째 방법은 흑콩 갈비찜입니다. 이 방식은 기운 보충에 특히 탁월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던 분들에게 좋습니다. 흑콩은 돼지갈비나 닭고기와 함께 찌면 영양 균형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흑콩은 나중에 넣어야 합니다. 고기와 함께 처음부터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기는 부드러워질 때까지 오래 익혀야 하지만 흑콩은 오래 익히면 오히려 영양이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기를 먼저 70-80% 정도 익힌 후 미리 불려둔 흑콩을 넣고 약한 불에 30분 정도만 더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5세 이정숙 할머님도 남편의 다리 힘이 약해져 걷기가 어려웠을 때 매주 2번씩 흑콩 갈비찜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하던 남편분도 3달 정도 지나자 함께 시장에 다녀올 수 있을 만큼 회복되셨다고 합니다. 이 할머님은 이 흑콩이란 게 참 기특하다. 비싼 건강보조식품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흑콩은 단순히 먹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달라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방법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3가지 방법을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꼭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섭취량과 시간입니다. 검은 콩이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보통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하루 20개에서 30g만 손으로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이 더부룩해지고 소화가 안 되며 심한 경우에는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올리고당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많아지면 장에서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간단한 암기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아침엔 생강, 오후엔 콩입니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는 위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라 이때 콩물을 마시면 영양이 잘 흡수되고 하루 내내 활력을 줍니다.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는 신장이 가장 힘을 쓰는 시간인데 이때 검은 콩을 삶아 먹거나 검은 콩 국물을 마시면 허리와 다리에 특히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검은 콩은 밤에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콩은 신장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어 몸의 대사를 촉진시키는데 밤에 먹으면 오히려 몸이 흥분되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검은 콩의 효과를 몇 배로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방법인데요. 검은 콩만 먹어도 물론 좋지만 한 가지 재료를 곁들이면 흡수율이 무려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바로 그 재료는 검은 참깨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고소한 검은 참깨요. 왜 이 2가지를 함께 먹어야 하느냐고요? 최근 현대 영양학에서는 검은 참깨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천연 오일 성분이 검은 콩 안에 안토시아닌 흡수를 도와주고 그 효과를 오래 지속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검은 콩은 마른 장작, 검은 참깨는 불씨 같은 존재입니다. 불이 있어야 장작이 잘 타듯이 검은 참깨가 있어야 검은 콩의 영양이 더 잘 흡수되는 것이죠. 그냥 검은 콩만 드실 때는 영양을 60-70% 정도밖에 흡수하지 못하지만 검은 참깨를 함께 섭취하면 80-90%까지 올라갑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아주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함께 먹는 게 좋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콩물을 만들 때 검은 참깨를 작은 숟가락으로 하나 넣어 함께 갈아주시거나 죽을 드실 때 위에 검은 참깨 가루를 살짝 뿌려서 섞어 드시면 됩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76세 오 할머니는 몇 년째 무릎 통증으로 고생을 하셨고 검은 콩을 먹어도 큰 효과를 못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콩물에 검은 참깨에 가루 한 숟가락을 넣어 드시기 시작했는데 3주가 지나자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동안 빠진 게 이 한 숟가락이었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걸.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검은 콩은 주인공이고 검은 참깨는 황금 조력자입니다. 이 둘을 함께 해야 비로소 그 효능이 완성됩니다. 지금부터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10분 중 9분은 처음 들으실 겁니다. 바로 오래된 흑콩 약선법인데요. 이 비법은 저희 스승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올해 연세가 91살이신데도 허리 펴고 걷는 모습이 씩씩하시고 귀도 밝고 말소리도 또렷하십니다. 오히려 70살 어르신들보다도 훨씬 정정하시죠. 그분께서 60년 동안 흑콩을 드셨는데 항상 이 방법으로만 준비해 드셨다고 합니다. 이 흑콩 비법의 이름은 신장을 기르는 3단계 법칙이며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바로 볶고 불리고 함께 끓이기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볶기입니다. 흑콩을 깨끗이 씻은 뒤 물기를 제거하고 말려서 팬에 기름 없이 약한 불로 서서히 볶습니다. 어느 정도 볶아야 하냐면 콩껍질이 살짝 갈라지고 고소한 향이 퍼지면 그만입니다. 보통 7분에서 8분 정도 걸립니다. 왜 굳이 볶아야 하냐고요? 예로부터 어르신들은 이것을 콩문을 연다고 표현했습니다. 흑콩은 원래 성질이 차가워서 신장이 약한 어르신들이 그냥 드시면 더부룩하거나 속이 불편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볶아주면 흑콩의 찬 기운이 빠져나가 따뜻해지고 소화가 훨씬 편해지죠. 두 번째 단계는 불리기입니다. 볶은 흑콩을 미지근한 물에 4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주는데 이렇게 하면 콩이 부드러워지고 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더 잘 우러나옵니다. 이 단계가 흡수를 훨씬 좋게 만들어주죠. 세 번째 단계는 함께 끓이기인데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대부분 흑콩을 그냥 끓이거나 다른 재료를 아무렇게나 넣어 드시는데요. 제 스승님은 꼭 흑콩과 함께 넣어야 할 한 가지 재료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재료가 무엇이냐면 바로 늙은 생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꼭 늙은 생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껍질이 쭈글쭈글하고 진한 향이 나는 것이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왜 넣어야 하냐고요? 한의학에서는 생강이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기운을 순환시키고 영양이 필요한 부위까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흑콩은 신장을 보하는데 신장이 있는 허리까지 영양이 도달하려면 생강이 길잡이 역할을 해줘야 하죠. 마치 택배가 정확한 주소에 도착하려면 배달원이 필요한 것처럼요.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불려둔 흑콩의 늙은 생강 3조각에서 5조각 정도를 넣고 적당량의 물을 부은 뒤 약한 불에서 30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콩껍질이 살짝 터질 무렵이 가장 알맞은 시점입니다. 불을 끄고 국물과 콩을 함께 아침에 드시면 따뜻하게 몸이 풀리고 기운도 채워집니다. 스승님께서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흑콩은 방법을 알아야 기운이 난다. 이 말 정말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의 80세 주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고
허리를 숙여 바닥에 있는 물건을 집을 때도 벽을 짚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3단계 흑콩 비법을 2달간 꾸준히 드신 결과 이제는 벽 짚지 않고도 허리를 자유롭게 구부리게 되셨고, 아내분 말씀으로는 할아버지 허리가 쭉 펴졌고 얼굴에 생기도 돌고 훨씬 건강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 해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검은 콩을 드실 때는 3부류의 분들께서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통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검은 콩 속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꽤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통풍이 심하게 발작 중이라면 검은 콩은 반드시 피하셔야 하고 증상이 안정된 후에도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검은 콩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데 단백질은 신장이 주로 처리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과다 섭취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며 절대 스스로 판단해서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평소에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잘 차는 분들입니다. 원래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콩류를 드시면 쉽게 더부룩해지기 때문에 꼭 적은 양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5알, 10알부터 천천히 늘려가며 장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검은 콩이 건강에 좋아도 절대 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고혈압이든 당뇨든 이미 진단을 받으셨다면 드셔야 할 약은 반드시 드셔야 하고 맞아야 할 주사는 반드시 맞아야 합니다. 검은 콩은 어디까지나 몸의 밸런스를 도와주는 보조 수단일 뿐이지 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검은 콩만 믿고 약을 끊는다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40년 넘게 진료를 해오며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분은 70세에 벌써 누워만 지내시고 어떤 분은 80이 넘어서도 전국을 다니며 활기차게 사십니다. 그 차이는 운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방법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흑콩,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신장을 보호하고 기혈을 도우며 무릎 관절에도 탁월합니다. 그러나 잘못 먹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3가지 황금 섭취법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콩국으로 마시면 흡수가 빠르고 둘째, 죽으로 먹으면 가장 순하고 셋째, 고기와 함께 푹 고우면 원기를 끌어올려줍니다. 자신의 체질에 맞게 선택해보세요. 하루 섭취량은 20리 30그마 마치면 생강과 함께 마시고 오후엔 콩을 드세요. 저녁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합 하나 흑콩에 흑계를 더하면 효과가 2~3배로 뛰어납니다. 이 황금 궁합을 잊지 마세요. 또 하나의 전통 비법 삼보양심법. 검은 콩, 검은 깨, 검은 양배추에 묵은 생강 몇 조각을 넣고 푹 끓여 드시면 정수 중에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단 통풍이 있거나 신장에 무리가 있는 분, 복부 팽만이 잦은 분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모두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의 바탕에 있는 더 깊은 진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스승님, 올해로 91세이신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라는 건 말이야. 네가 잘해주면 잘해줘. 네가 무시하면 언젠가는 너도 버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에 깊이 박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땐 건강을 소홀히 하며 돈을 벌고 나이 들면 그 돈으로 건강을 되찾으려 하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38살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무릎이 욱신거릴 때마다 괜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혹시 오늘이 마지막일까봐, 혹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스며듭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건 방법만 맞으면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어떤 환자분이 그러시더군요. 나는 이대로 늙어갈 줄만 알았는데 다시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건 늙는 것도 아픈 것도 아닙니다. 다시는 좋아질 수 없다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한 변화는 가능합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건 이미 이득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한두 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한 달 먹는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의 습관입니다. 마치 저축처럼요. 오늘 조금, 내일도 조금씩 쌓이고 쌓이면 노년의 든든한 건강 자산이 됩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조금씩 잘 대해주세요. 그러면 몸도 하루 더 여러분과 함께 해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무릎이 아프시거나 혈압이 불안정하신 부모님, 허리나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그분들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흑콩을 어떻게 드시나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께 나눠요. 다음 영상에서는 흑콩보다 저렴하고 효과는 훨씬 뛰어난 식재료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해주세요. 놓치지 마시고요. 끝으로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몸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건강은 평생의 숙제입니다. 아프고 나서야 후회하지 마세요. 늙고 나서야 중요함을 깨닫지 마세요. 저는 박영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신을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오늘도 건강하세요.